이제 이런 거예요. 유전의 핵심은 뭐냐면, 유전의 핵심은 어떤 생식세포가 생기냐, 요게 이제 핵심인데, 일단은 기본적인 용어부터 우선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단어들의 뜻 자체는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단어 뜻 보고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물어보면 돼. 일단 사람의 몸에 세포가 한 30조개에서 40조개 이렇게 엄청 많아. 그래서 사람 세포 한 개당 염색체가 이제 몇 개이냐면 46개가 있어. 염색체가. 그러면 이 염색체에 뭐가 들어있냐면 유전 정보인 DNA들이 이제 들어있거든. 그래서 이 염색체 속에 있는 한 몇만 개 이상의 유전자들이 있는데 그 유전자들이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갖고 있어. 이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이 단백질 정보에 따라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합성하고 효소를 만들고 막 이래. 그러니까 뭐 쌍꺼풀이 있다 없다를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혐알기가 된다 안 된다, 뭐 귓불이 막 붙었다 일체형이다, 이런 수많은 여러 겉으로 드러난 특징들, 이런 것들이 유전자 속에 있는 정보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아빠가 갖고 있는 46개의 염색체 중에서 정자난자를 만들 때 23개, 엄마가 갖고 있는 정자난자 중에 정자를 가지시면 안 되지, 난자에 23개. 그래서 각각 요 23개를 자손한테 딱 하고 전달해주면 수정이 돼서 만들어지는 수정란이 46개 염색체를 가지면서 이제 귀여운 이제 베이비로 태어나게 돼. 그래서 염색체가 한 개나 두 개만 더 많아도 심각한 염색체 질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염색체 개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감수 분열은 아주 중요한 과정이야. 근데 이제 나중 가면 감수 분열이 제대로 안 일어나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어쨌든 멘델은 이제 이걸 몰랐어. 생명과학이 발달하기 전이고 이런저런 이제 어떤 원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빠가 갖고 있던 정보와 엄마가 갖고 있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든 반반씩 나눠져서 자손한테 가지 않을까, 어떤 유전인자가 간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출발해서 수많은 멘델의 법칙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 멘델의 법칙이 이제 이후에 현미경이 개발되고 나서 보니까 멘델이 말했던 어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이동 방식이 염색체 이동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감수 분열 과정에서 각각의 정보가 반반 나눠져서 가는 게 맞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유전 원리가 바바바박 하고 이제 불어나게 돼. 결국 교과 과정상 우리가 이제 이 유전 파트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모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어떤 애가 태어날까, 뭐 이런 게 관심이 있는 거야. 이런 게. 어쨌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한테서 반반씩 받아서 자손의 조합이 생기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네모난 상자 안에 체리를 2개 넣어놨어. 근데 하나는 이제 색칠된 체리, 하나는 색칠이 안 된 체리야. 근데 이 상자는 이제 까맣게 막혀있어. 그럼 이제 손을 집어넣고 체리를 뽑았을 때 특별히 막 이 체리를 만지면 감전된다 이런 게 없는 이상 얘를 뽑을 확률이나 얘를 뽑을 확률이나 수학적으로는 똑같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뽑았을 때 얘가 뽑힐 수도 있고 얘가 뽑힐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상자 안에 체리가 둘 다 똑같은 종류가 완벽하게 들어있다 이러면 뭘 뽑든 간에 똑같은 걸 뽑게 된다 이거지. 아빠 엄마가 감수 분열을 해서 자손을 만들 때 아빠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요게 이제 염색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빠가 준 거, 또 엄마가 준 거,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준 거지. 이 둘 중에서 뭘 자손한테 주느냐는 그야말로 랜덤이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자손한테 갈 수도 있고 이게 자손한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결국 확률적인 것만 고려해서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을 이제 따져야 되는 그런 거야. 어쨌든 일단은 멘델 법칙이 가장 좀 기본이기 때문에 멘델 법칙부터 좀 이해를 해볼 건데, 혹여나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면 돼. 알았지? 멘델 법칙은 크게 이제 3가지예요. 3가지. 하나가 우열의 원리. 그 다음에 2번째가 분리의 법칙. 그 다음에 3번째가 독립의 법칙. 약간 귀차니즘으로 보면 독립의 법칙으로 가게 되면 뭔가 좀 할 거리가 많아지게 돼. 근데 우열이나 분리까지는 뭐 그닥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 그러면 요 멘델 법칙 이전에 이제 필요한 용어들은 요 정도인데, 이해 대신 한번 보시면 돼. 유전형이라는 게 있고, 유전형. 표현형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얘랑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일종의 형질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럼 형질은 형태, 성질,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야. 키 크다, 키 작다, 피부 하얗다, 피부 까맣다, 이런 게 이제 형질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 눈에 보이게 표현이 되면 표현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키도 표현형이 될 수도 있고, 뭐 눈꺼풀 이런 것도 표현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럼 키나 눈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을 텐데, 그 유전자가 단백질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이제 이 유전형을 보통 아빠한테서 하나 받고 엄마한테서 하나 받으니까 짝을 이용해서 나타내고 알파벳으로 표현을 해. 이거 뭐 라지, 스몰 a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쉽게 생각하면 유전형은 알파벳으로 나타내는 무언가야. 표현형은 그 알파벳의 정보에 따라 결정되는 눈에 보이는 특성 같은 거. 근데 이 형질 중에 대립형질이라는 게 있는데 대립형질은 글자 그대로 대립하는 거야. 대립하는 거. 그래서 생맹이다, 정상이다, 쌍꺼풀이다, 외꺼풀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립형질. 유전형은 쉽게 말해 알파벳,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들, 대립형질은 서로 대립하는 형질 이런 게 이제 대립형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성이라는 표현이 있고 열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등생, 열등생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조심해야 돼. 우성은 같이 있을 때 발현되는 걸 그냥 우성이라고 그래. 드러나는 걸. 그러니까 만약에 아빠가 혀말기 유전자 줬는데 엄마가 혀말기 안 되는 유전자 줬어. 근데 얘는 혀를 말아. 메롱하고 말아. 그러니까 혀말기 되는 게 그냥 우성인 거야. 그래서 우성이 좋다? 열성이 나쁘다가 아니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손가락 6개인 다지증이 있거든? 근데 그게 우성이야. 그러니까 우성이 좋다고 무조건 좋다고 할 수가 없다 이거지. 질병인데. 그래서 우성하고 열성은 그냥 우선적으로 발현되면 우성. 주로 대문자로 표기해요. 주로 대문자로 표기. 그 다음에 열성은 숨어 있으면, 잠복해 있으면 열성이라고 해. 좋고 나쁜 개념이 아니야. 얘는 이제 소문자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어감 좀 이상한 순종과 잡종이 있는데, 집에 반려견 있는 사람들은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 막, 무슨 종이 있는데 순종이야. 그럼 전형적인 그 강아지의 형태야. 근데 예를 들어 막 잡종이야. 그럼 막 털 색깔 이상하고 막 이럴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순종은 동일한 유전자가 있으면 순종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 라지, 이렇게 되면 이제 순종이야. 스몰 a도 순종이야. 근데 순종은 동형접합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 같은 게 접촉돼서 합쳐져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잡종은 우열이 서로 다른 애가 같이 붙어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잡종이라고 해. 라지, 스몰 a. 그래서 얘는 달을 이자를 써서 다른 지방에서 오면 이방인 이러거든. 그래서 이거 이형접합이라고 해. 요즘 잘 안 쓰지만 순종은 호모라고도 하고 잡종은 헤테로라고도 해. 그래서 순종, 호모, 동형접합 이런 거 다 같은 용어가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하다가 만약에 용어 모르는 게 낫다 그러면 물어보시면 돼. 자, 우열의 원리는 그냥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게. 맨델이 했을 때는 라지 R이 라운드 이래서 이게 둥근 모양을 결정하는 완두의 유전자였어. 그럼 이제 주름진 모양도 이제 있는데 완두는 모양이 아주 극명하게 둥근 거 아니면 주름진 거야. 주름진 둥근 모양 이런 건 없거든. 그래서 이제 주름진 모양은 원래 링크를 해서 W로 해야 될 것 같지만 얘랑 대립하는 형질이니까 같은 알파벳을 사용해서 이렇게 스몰 r로. 그래야 이제 뭔가 짝관계를 알기가 쉬우니까. 그럼 이제 우열의 원리는 결국 이제는 뭐예요? 라지 r과 스몰 r을 교배를 했어, 이렇게.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자, 일단 이제 여기서 오늘 모든 내용의 가장 상위 개념은 뭐냐면, 사람의 유전에서 항상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자손이 태어날 거야. 그럼 어떤 자손이 태어날지를 알려면 자손이 가질 수 있는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 조합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항상 최우선의 관심사는 생식세포의 종류야. 엄마 아빠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뭔지를 알아내면 자손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생식세포 종류는 어떻게 찾냐? 아까 이제 상자에서 꼽듯이 확률이 되는 거야. 짝을 이루고 있는 두 유전자 염색체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빼고 여기서 하나 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라지 R, 스몰 R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야. 왜냐면 라지 R이 우성이라서 보통 대문자로 우성 나타내니까 얘도 이제 이렇게 동그래. 그럼 이렇게 동그란 애들끼리 교배를 시키는데 얘가 만들 수 있는, 자, 잘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염색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라지 R 유전자 있다. 여기에 스몰 R 유전자 있다. 이게 이제 정석대로 표현하는 방법이거든. 왜냐면 염색체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라지 R, 하나 스몰 R. 이건데 앞으로 이제 우리는 요거를 약속을 해서 어차피 다 짝을 이뤄. 그러니까 그냥 선 하나만 긋고 라지 R, 스몰 R 이렇게 이제 약간 약식으로 표기를 할 거야. 왜냐면 이게 나중에 유전 쪽 들어가면 시간 내에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일일이 짝대기를 그리고 선 긋는 시간도 좀 아깝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면 한 쌍의 염색체를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러면 얘는 결국 라지 R도 있고 스몰 R도 있는데 둘 중 하나가 정자남자로 들어가게 되니까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종류가 두 가지가 되는 거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종류. 그게 이제 초반에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은 사실 진짜 쉬워, 이거. 근데 뒤로 가면 이게 왜 어려워지냐면 얘네끼리 막 섞이게 돼. 그러니까 아까 상자에서도
체리 하나 뽑아봐. 그럼 별거 없는데 상자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 체리도 들어있고 막 바나나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과일 한 13 종류를 뽑으래. 그럼 일일이 만져가지고 이거 하나 뽑고 막 이런데 귀찮아질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어려움이야 이쪽 부분이. 초반은 진짜 쉬우니까 파이팅이야. 그래서 라지 알, 스몰 알 중에 이제 하나를 뽑게 되니까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요거 아니면 요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라지 알하고 스몰 알 둘 중 하나 뽑는 거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의 조합을 퍼넷 사각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사각형에다 나타내는 방식이 있어요. 얘가 만약에 아빠야. 아빠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를 여기다 쓰는 거야. 라지 알과 스몰 알 둘 중 하나 만들 수 있는데 1대1 비율은.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도 똑같으니까 라지 알, 스몰 알. 그래서 이제 만났을 때를 따지는 거야. 라지 알, 라지 알, 라지 알, 스몰 알, 라지 알, 스몰 알, 스몰 알, 스몰 알. 결국 이제 이런 자손이 이제 태어나게 돼. 물론 이거는 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만난다 이러면 그냥 여기서 바로 처리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이제 이 방법 써도 되는데 어차피 이 방법이 먹히는 문제들은 안 나와.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기초라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이 방식을 좀 얘기하는 중인 거야. 따라서 어쨌든 요 부모 사이에서 애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니까 라지 알, 라지 알, 라지 알, 스몰 알, 스몰 알, 스몰 알 유전형 1대 2대 1의 비율로 태어나. 그리고 우성열성을 고려하면 둥근 모양이 3으로 나오고 주름진 모양이 1로 나와. 그래서 이제 3대 1. 여기까지가 우열원리랑 분리법칙이 들어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유전자가 있는데 얘가 동그란 모양이 됐어. 라지 알이 스몰 알보다 우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우열의 원리야. 분리의 법칙은 갖고 있는 한 쌍의 염색체를 한 쌍의 유전자를 잘 나눠서 라지 알, 스몰 알로 나누고 라지 알, 스몰 알로 나눠줘서 이렇게 각각 2개씩까지 애가 태어나고 엄마 아빠가 동그란데 지금 주름진 애가 태어났어. 제대로 분리가 됐다는 뜻이야 염색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요 1의 존재가 분리법칙의 핵심이나 마찬가지야. 엄마 아빠 사이에서 뜬금없는 애가 태어났어. 엄마도 동그랗고 아빠도 동그란데 갑자기 주름진 애가 태어났어. 돌연변이가 아니라면 요 주름진 유전자가 주루 숨어 있었던 거야. 근데 둥둥이 우성이어가지고 발현이 안 되고 있다가 이제 얘가 태어나게 됐다는 얘기는 분리가 제대로 됐다는 뜻이야. 만약에 여기서 둥주를 다 먹어라 하고 줘버리면 둥주주가 되니까 얘가 동그란 모양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지금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우열의 원리에 예외가 있어요. 우열의 원리의 예외가 공동우성. 이건 이따 이제 곧 정리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중간우전, 중간유전. 멘델 시대에는 이제 몰랐던 거야. 멘델은 아주 기막히게 잘 딱 떨어지는 그 완두를 가지고 했던 거지. 분리법칙도 예외가 있는데 요거는 실제로는 저 뒷이야기야. 비분리라고 해서 요거는 돌연변이야. 다운 증후군 태어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당장은 아주 급한 얘기는 아니야 요거는. 자, 이제 독립의 법칙은 두 형질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두 형질에 대한. 지금까지는 하나의 형질. 그럼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게 이 정도 얘기까지 나왔는데 독립의 법칙이 적용되냐 이러면 모르는 거야. 왜냐면 형질이 2개가 있어야 되거든. 독립의 법칙을 따질 때는. 서로 다른 두 형질은 영향 주지 않는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혐알기랑 혈액형은 상관없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 혐알기가 되는데 A형이야. 근데 혐알기가 안 되는데 A형이야. 그럼 혐알기가 된다 안 된다랑 혈액형이랑 상관이 없는 거지. 왜냐면 혐알기를 결정하는 유전자랑 혈액형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른 염색체에 있으면 어디서 뽑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럼 이제 독립의 법칙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얘를 어떤 발레를 먼저 이해해 보는 게 좋은데 독립의 법칙에 발레가 뭐가 있냐면 연관이라는 게 있어. 이게 이제 독립의 법칙에 안 맞는 케이스인데 연관은 형질 2개가 붙어 다니는 거야. 형질 2개가. 우리는 이제 그렇게 눈에 띄는 형질이 없고 유럽 사람들은 이 연관의 대표적인 게 있어. 빨간 머리랑 죽은 깨가 연관이야. 그래서 빨간 머리 애는 알지? 몰라? 빨간 머리 애 있어. 죽은 깨 어쩌고저쩌고 빨간 머리 애 노래 가사에도 보면 어쩌고저쩌고 연관됐지 두 형질이지 뭐 이러고 있어. 그래서 연관이라는 건 붙어 있는 거. 근데 지금 독립 따지는 건데 조금 귀찮아져. 이제 잘 보세요. 이렇게 라지 A, 스몰 A 이거 이제 붙여서 표현해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갈 거야. 라지 A, 스몰 A가 어떤 가라는 형질을 결정한다고 칠게. 가가 그냥 병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가가 뭐 쌍꺼풀이라 생각해도 되고 가라고 하는 형질을 라지 A나 스몰 A가 결정하는 거야. 그럼 라지 A면 가일 수도 있고 스몰 A면 가일 수도 있는데 뭐가 우성이냐 열성이냐는 지금은 중요하진 않아. 그냥
가라는 형질을 얘네가 결정한다. 이런 게 이제 특정 타겟이 잡혀야 편한 사람들은 뭐 미맹, PTC용에 못 느끼는 게 미맹인데 미맹은 스몰 a, 정상을 라지 a 뭐 이런 식으로 봐도 상관은 없어. 어쨌든 중요한 건 라지 a, 스몰 a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어떤 형질을 결정해. 가라고 하는 형질. 이 형질 종류가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라지 b랑 스몰 b가 있는데 얘는 나 형질을 결정하는 거야. 나 형질. 그래서 A는 쌍꺼풀 결정한다 이래도 되고 B는 보조개 결정한다 뭐 이렇게 봐도 돼. 즉 서로 다른 형질이야. 그리고 분명히 염색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빠가 라지 A 스몰 A 중에 자손한테 뭘 주냐 이럴 때 라지 A 스몰 A, 라지 A 줘야지 스몰 A 줘야지. 그냥 경우의 수, 확률이야 그냥. 라지 B 줘야지 스몰 B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런 아빠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항상 생식세포 종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만들어낼 수 있는. 아빠가 만약에 생식세포를 만든다. 그럼 생식세포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될 수 있냐 이러면 둘 중에 하나니까 경우의 수가 2가지고 여기서도 둘 중에 하나니까 경우의 수가 2가지인데 여기서 뽑는 사건하고 여기서 뽑는 사건이 관련성이 없지. 얘 뽑았다고 얘 뽑는다는 법이 없잖아. 둘 중 하나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뽑고 이렇게 한번 뽑고 이렇게 한번 뽑고 이렇게 한번 뽑을 수 있으니까 4가지가 되는 건데 지금 보다시피 이 염색체 서로 떨어져 있는 이런 염색체 관계를 독립이라고 그래. 독립. 그럼 이렇게 독립일 때는 소위 말해 곱하기를 쓸 수가 있게 돼. 곱하기.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다른 거니까. 과학에서 뭐가 어렵냐면 지금까지는 편안하잖아. 그치? 아니야? 지금도 약간 울컥해? 지금까지 편안하지? 정방향으로 가는 건 아무 어려운 게 없는데 거꾸로 가는 수가 어려워지거든? 그럼 거꾸로 가는 게 익숙해지려면 정방향이 익숙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중에 거꾸로 갈 때 팁이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이게 뭔 소린가 이럴 수 있어. 자손이 16종류로 태어났대. 자손이 16종류로 태어났다 이러면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 8 곱하기 2, 4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2 어디 갔어? 4 곱하기 2 곱하기 2. 이게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면 염색체가 4쌍이 있는데 경우의 수가 다 발동이 돼서 자손이 이렇게 태어난다.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야. 그 발음 좀 시작점이야. 시작점. 네, 좋은 말 해야지. 독립은 곱해도 돼. 여기서 확률, 여기서 확률 이제 곱하는 식. 그러니까 생식세포 종류는 4가지가 되는 거예요. 4가지. 둘 중 하나니까 2가지. 그치? 그러면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이제 써볼게. 보통은 쓸 때 대문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대대, 대소, 소대, 소소 이런 식으로 쓰거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야.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이렇게 이제 4종류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여기는 2개밖에 없었거든. 이거 아니면 이거니까 생식세포 2종류 나온 거야. 자, 생식세포 종류를 찾을 줄 알아야 교배를 시킬 수가 있어. 지금 이것도 퍼넷 사각형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가교배에 이래서 똑같은 애들끼리 교배시키는 방법이 있어. 이제 똑같은 애 교배시켜보면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되면 딱 한 번만 내가 노가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가다를 좀 줄여볼 건데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니 이랬을 때 잘 보시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같은 형질끼리 묶어서 써야 돼. 그래서 A는 A끼리 B는 B끼리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래서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태어나는 자손을 그냥 써보는 거야. 네, 한 번만 노가다 해볼게.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요령은 알겠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중학교 때 이제 해봤을 수도 있잖아. 그치? 안 해봤나? 코로나 시국이라 안 했나? 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서 푸는 건 아니야. 근데 정석은 한번 보여줘야 뭔가 스킬을 쓸 수가 있어서 처음부터 스킬을 쓰면 정석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한 번은 왜냐면 생각해봐. 이 개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헐 개 편해.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모르면 또 교과서를 알 수가 없거든. 교과서는 정석으로 가기 때문에 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갈 길이 멀어. 스몰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재밌겠지? 나중에 이제 꼭 다시 그려봐야 돼. 요거는 있지. 한 5번, 10번을 스스로 그려봐야 돼. 맞지? 너무 기나긴 길이라서 자꾸 중간에 말을 하게 돼. 자,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이런 두 생식세포들 조합으로 이제 만난 요 자손이 있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4 곱하기 4니까 총 16가지인데 이게 지금 유전형이 다 똑같진 않거든. 유전형이. 그래서 유전형이 총 몇 종류인지를 한번 볼게. 여기서 이제 유전형 몇 종류 볼 때에 이제 좋은 팁이 하나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독립으로 돼 있는데 생식세포가 4개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방금 만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 4종류 들어가고 정자 난자 여기도 4종류 들어가서 여기 이제 쭉 하고 만들어진 걸 내가 썼잖아.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9개예요. 9개. 다시 세어볼 건데 9개. 그 뭐지 종이약 접는 거 말고 삼각형처럼 뽑아서 이렇게 막 만드는 거 있거든. 무슨 상 같은 거 뭔지 알아? 나 얘네 군대 때 만들었는데 종이 이렇게 접어서 세모나게 하면 꽂으면 이제 이렇게 딱 떼는 거. 그런 게 있네. 이렇게 종이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막 꽂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항만들로 막 만드는 거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그냥 경험적으로. 요렇게 삼각형이 9개고, 요렇게 삼각형이 3개야. 요렇게 삼각형이 3개. 끝에 있는 요 녀석이 1개. 요게 표현형 개수예요. 표현형으로 했을 때. 표현형이 4종류가 나오는데, 표현형이 4종류 나오는데, 비율이 9대3 대 3대 1이야. 잘 봐. 얘는 A랑 B가 우성이잖아. 그럼 이쪽 라인은 다 우성이겠지. 뭘 받는다 하더라도. 표현형만 보면. 어차피 우성, A형질, B형질에 대해서 우성을 하나씩 이미 가졌기 때문에 얘가 누구랑 만나더라도 표현형은 무조건 우성이 되지. 왜냐면 라지 A, 라지 B는 무조건 가지니까.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B. 이게 스몰 B여도 상관이 없어. 이미 우성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렇게 4개가 다 라지 A, 라지 B야. 그 말은 여기도 라지 A, 라지 B니까 요렇게 해도 이미 다 우성 라지 A, 라지 B로 표현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남은 조합은 뭐냐면 하나가 대문자, 반대편에서 대문자를 만들어주면 돼. 라지 A인데 여기가 소문자잖아. 얘가 라지 B를 줄 수 있는 애를 만나면 우성으로 표현형이 같아져. 그럼 라지 B를 줄 수 있는 애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 이거지. 그럼 반대로 얘는 얘. 왜냐면 이게 어차피 대칭이니까. 그래서 지금 잘 보면 소름 9개야. 이렇게 해서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아, 라지 A, 라지 B가 9개 나오는구나. 이게 삼각형.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데 보면 라지 A 스몰 B, 라지 A 스몰 B, 라지 A 스몰 B라서 아, 요렇게 해서 이게 또 삼각형 라지 A 스몰 B 3.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타이밍에 연습 잘하고 있어? 자, 미래의 너네한테 내가 인사를 했어. 요 타이밍에 연습 다시 하면 돼. 이걸 직접 써보는 연습을 알았지? 내가 막 열심히 써보여. 잘 쓰시네요. 그렇죠. 더 쓰세요. 이러면 안 되고 본인이 써야 된단 말이지. 문제를 풀려면 이 노가다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스몰 A 라지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라지 B. 안 보이면 얘기해도 돼. 스몰 A 라지 B고 이게 3이야. 그 다음에 혼자 있는 얘가 1이 되는 거야. 표현형은 9331.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렇게 쫓아다니는 9331, 9331, 9331. 이게 바로 멘델 독립법칙에서 원래는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I 그걸로 하던 그건데 내가 이제 알파벳을 바꾼 거야. 자, 표현형은 4종류인데 유전형은 이제 어떻게 세냐. 같은 그룹에서 세시면 편해. 이것도 셀 줄 알아야 되니까. 자, 일단 다 대문자인 건 얘 하나밖에 없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얘 하나가 소문자인 거. 근데 얘랑 어차피 똑같아. 대칭으로 똑같아요, 유전형이. 그래서 2가지. 그럼 얘까지 퉁이야. 얘를 세면, 그러니까 여기서 소문자 하나, 이쪽에서 소문자 하나. 가지수를 잘 생각해봐.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결국은 A랑 B만 가지면 되는데, A, B만 가지는 애들이 뭐가 가능할까? 이러면, 라지 A에 라지 B. 그러면, 대소, 소니까 사실 4종류야. 그지? 대소, 소소. 왜냐면, 라지 A, 스몰 A나, 스몰 A, 라지 A나, 라지 A 하나 이건 똑같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안 세보더라도,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나올 수 있는 조합을 셀 때, 얘는 스몰 B가 되려면 이게 무조건 스몰 B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만 결정돼서, 어차피 저기서 안 따지더라도 이걸 셀 수 있으면 되거든? 하지만, 기본 노가다는 어느 정도 해야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대문자. B 하나가 소문자, A 하나가 소문자, 둘 다 소문자. 그래서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의 표현형을 가지는 애들 중에 유전형은 얘가 4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겹치고 여기가 다 겹치고 대각선이 다 겹치거든. 자, 그럼 이제 요 삼각형 하면 돼. 하나, 둘, 2가지밖에 없지. 얘랑 겹치니까. 그래서 요거 2가지. 이거랑 얘 겹치지? 그래서 이게 2가지. 얘 혼자지? 이렇게.
아, 9가지구나. 그래서 유전형이 이제 9가지야. 날로 먹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배를 했는데 여기서 유전형이 16가지다. 그냥 틀린 거지. 여기 중에는 겹치는 애가 있거든. 대각선으로. 그래서 표현형과 유전형. 자, 그러면 이제 멘델 법칙의 기본 연습을 한 번만 더 해볼게. 지금 다 자가급여 시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라지 A고 이거 라지 B고 이게 스몰 B예요. 근데 얘를 이제 교배를 시키는데 라지 A, 라지 A 그리고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이제 교배를 시킨대. 그러면 태어날 자손의 종류를 이제 따져봐라 이러면 당연히 뭘 하면 되냐면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종류를 따져봐야 되고 생식세포 종류 그 다음에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종류를 이제 찾으면 되거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둘이 다르고 둘이 다르지. 그럼 두 가지니까 생식세포 종류가 4가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이렇게 4가지를 찾아도 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라지 A, 라지 A라서 무조건 생식세포는 A에 대해서는 한 종류밖에 못 만들어. 그럼 결국은 얘가 생식세포를 만드는데 경우의 수가 발동되는 거니까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해서 2가지야. 그러면 이걸 이제 퍼넷 사각형을 만든다 그러면 얘는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얘 같은 경우는 A는 무조건 확정이라서 2종류밖에 안 나와. 이렇게. 그러면 이제 표현형만 나타내 볼게.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B 여기도 라지 A, 라지 B 그 다음에 얘는 라지 A, 스몰 B 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라지 A, 라지 B 얘네랑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B 아 여기에 윗부분이었어. 그냥 여기에 윗부분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요거랑 요게 지금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유전의 능력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찾고 교배시키는 거야. 그럼 이제 교배시킨 다음에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 제일 많이 물어보는 일반적인 얘기가 태어난 애가 아빠와 같은 확률, 태어난 애가 엄마랑 같은 확률. 그러면 이제 골라주면 돼. 예를 들어서 얘가 P라고 치고 얘를 Q라고 칠게. 태어난 자손이 P와 같은 확률. 그러면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또는 4 곱하기 2에서 8이라고 해도 돼. 그럼 자손이 P와 같은 확률은 8분의 그런 다음에 이제 P 형질을 보면 되는데 라지 A, 라지 B거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분의 6이라서 4분의 3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여기 유전에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런 거야. 자손이 P와 같은 확률이 4분의 3이다. 이게 문제의 시작점이야. 보통 유전은. 거꾸로 주는 거지. 자손이 P와 같은 확률이 4분의 3이다. 4분의 3? 4개 중에 3개가 똑같은데? 그럼 8개 중에 6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역추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분간은 요 정주행 연습을 좀 해줘야 된다 이거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길을 잃으면 안 돼. 어떻게 문제가 복잡해지더라도 가장 최우선의 목표는 생식세포의 종류 찾기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 종류 찾기. 그럼 생식세포 종류만 찾으면 퍼넷 사각형으로 자손을 찾아버리면 되거든. 단지 이제 좀 빨리 찾기 위해 몇 가지 스킬을 쓰는 거지만 기본 정주행은 이제 이런 느낌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결국 이렇게 만나면 얘가 태어나네, 이렇게 만나면 얘가 태어나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시작되는 건데 예외적인 애들이 이제 몇 개가 있어. 공동우성, 중간유전. 근데 중간유전이 조금 더 기억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W는 화이트, 흰색을 결정하는 거야. W는. 그 다음에 R은 레드, 붉은색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분꽃, 꽃색이라고 생각하면 돼. 분꽃. 라지 R은 빨간색이야. 붉은색 꽃이야. 그 다음에 W는 이제 흰색 꽃이야. 그럼 이 둘 사이를 교배를 하면 RW가 되는데 기존까지라면 누가 우성이냐에 따라서 붉은색이나 흰색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분홍색이 됐어. 헐, 분홍색이 됐어. 그럼 아빠 엄마랑 다른 애가 나왔기 때문에 열성인가 이럴 수 있는데 엄마 아빠랑 다르면 숨겨져 있던 애가 나왔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분홍색끼리 다시 교배를 시켜보면 나올 수 있는 게 RR 나올 수 있고 RW 나올 수 있고 WW가 나올 수 있는데 1대 2대 1이지. 자, 이제 얘를 봤더니 이거는 붉은색 맞아. 근데 분홍색이야. 이 흰색이야. 즉 라지 R은 붉은색, 라지 W 흰색인데 RW가 분홍색, 엄마 아빠한테 없던 이런 성질이 나타나는데 말 그대로 이 두 형질의 중간 느낌이라서 이런 걸 이제 중간 유전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혈액형은 A형 있고 B형 있고 AB형 있고 이제 O형이 있는데
혈액형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이 파트 앞에 나오게 되는 거지. 그 방어작에서 나오는데 A랑 B가 공동으로 우성이고 O가 열성이에요. 보통 우열 관계를 이제 이렇게 등호나 부등호로 이제 나타내거든. 그래서 A면 A형, A5면 A형이야. A가 우성이니까. B면 B형이고 B5면 B형이야. AB면 AB형이고 O5면 O형이야. 그래서 표현형은 보다시피 A형, B형, AB형, O형. 표현형은 지금 4가지야. 근데 유전형은 6가지야. 표현형하고 유전형 개수가 달라. 얘네들도 일반적인 멘델 법칙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게 요런 관계돼요. 우열이 성립이 안 돼서. 근데 AO는 또 우열이 돼요. BO는 되고. 멘델 법칙 자체에도 중간 유전에 대한 언급은 있거든. 그래서 언급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관까지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냥 한 번에 다시 정리를 다시 할게. 이게 한 칸에 늘 수가 없다는 허망한 꿈을 이제서야 이제 깨닫고 말았어. 이게 한 방에 다 써서 사람 유전 방식까지 정리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연관을 볼 건데, 자, 연관도 사실은 보기에 안 나와. 기억, 얘는 연관이냐? 이렇게 안 묻고 어떻게 보냐면, 이런 생식세포 만들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 아까 내가 염색체가 이렇게 쓰면 빨간머리 유전자랑 죽은 깨랑 같이 붙어있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연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빨간머리 유전자랑 죽은 깨 유전자는 연관돼 있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야. 붙어있으니까. 근데 모든 문제에서는 연관됐냐라고 안 물어보고 어떻게 돌려서 묻냐면, 철수는 빨간머리 유전자와 죽은 깨 유전자가 있는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그 말이 결국 이거 가능해?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뭐랄까 단어가 약간 숨겨져 있는 거야, 단어가. 근데 교육과정이 좀 지금 그래, 교육과정이. 그러니까 멘델 법칙을 대놓고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어. 연관이라는 단어를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연관을 다 알고 있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너희들의 미래는 이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 연관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상인연관. 이게 약간 느낌이 안 나. 응? 뭔 소리지? 상반연관. 상반이 초반에는 느낌이 잘 나. 상반. 반대로 붙어 있는 거야. 대문자, 소문자가. 그러면 상인은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야. 같은 게. 이건 같은 게.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돼. 염색체가 있는데, large A, small b.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상반연관이야. 대소가 반대로 붙어 있으니까. 그럼 small a, large b. 여기도 상반이야. 안 물어보지만 large A, small b, large A, large b 이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죠? 상인반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얘는 상반, 얘는 상인인 거야 그냥. 근데 지금은 아직 얘를 다루지는 않고,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 뭐야, 상반연관이네. 그러면 상인은 뭐냐?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상인이 되는 거예요. 요것도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처음에 막 염색체 만들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종을 만들 수 있게 돼. 근데 같은 알파벳은 짝꿍으로 있어야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아빠한테서 혐알기 유전자 되고 안 되고를 받진 않아. 그래서 이렇게가 가면 안 되고, 같은 알파벳은 같은 위치에. 이게 대립유전자군이라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쓰면서 약간 뭔가 실패를 거듭하고 하면서 이제 익숙해질 거야. 일단은 큰 틀은 이렇고, 얘는 이제 상인연관. 그럼 이제 여기서 경우일수, 상반상반끼리 교배해봐. 상반상인끼리 교배해봐. 상인상인끼리 교배해봐. 그래서 이제 교배하면서 되는데, 다시 돌아가면 생식세포의 종류를 알아내기만 하면 퍼넷을 만들면 돼. 한형질이면 정자, 난자 합쳐주면 되고, 형질, 생식세포 종류 여러 개면 정자, 난자 합쳐주면 돼. 노가다라 그렇지 합치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상반하고 상인 이것도 교배해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애들이 이제 당황하는데, 잘 보면 한쪽은 라지 A, 스몰 B, 한쪽은 스몰 A, 라지 B니까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A, 스몰 B 아니면 스몰 A, 라지 B야.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가 만들 수 있는 것도 두 가지. 그래서 얘는 상인끼리 교배를 한번 해보고 상반끼리 교배를 한번 해볼 건데, 이제 보면 그래서 뭔가 알게 될 거야. 자, 상인끼리 교배해볼게. 그러면 얘끼리 교배하는 거니까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그럼 이제 태어난 자손 표현형만 쓸게. 표현형만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의 자손이, 자, 이 자손이에요.
자손의 표현형의 비가 3대 안 나오지? 0대 0대 1이구나. 되지? 상반끼리 교배를 한다 이러면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서로 반대되는 것부터 있어야 되니까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그럼 표현형으로 나타내면 라지 A 스몰 b, 라지 A 라지 b지. 라지 A 라지 b지. 스몰 a 라지 b니까 랄라가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라지 A 스몰 b 1 나오고 요 1 나오고 요 0이 나와요. 2대 1대 1대 0. 잘 보시면 생식세포가 두 종류밖에 안 되잖아. 두 종류밖에 안 되니까 자손도 4종류가 나왔는데 실제로 표현형은 2종류지. 3종류고. 근데 이게 독립이었을 때는 더 많았거든. 독립이었을 때. 그래서 저 연관의 형태가 이 속에 이미 들어있어. 상인 연관이면 대문자, 대문자, 소문자, 소문자잖아.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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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 그래서 이 끝에 있는 4개가 저 상인의 결과랑 똑같은 거야. 얘가 지금 거대한 구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3대 0대 0대 1이었던 거거든. 그럼 상반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있는 애들인 거지. 요 안에 있는 애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애들 2대 1대 1대 빵이었던 거야. 빵은 지금 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기계적으로 많이 그려보라라고 하는 게 요 연습이 기반이 되면 쟤네들은 생식세포 종류만 알면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생식세포 종류를 알면 합치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 이제 상인하고 상반을 한번 합쳐볼게. 여기가 상인이고 여기가 상반이야. 근데 이제 열의 9은 지금까지 했는데 야 나와서 이거 해봐 이러면 버벅여.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연습이 안 돼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야. 생소해서 그래. 게으려워서가 아니라 생소해서.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니까 아까 내가 이제 요거를 써보는 연습을 해라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수준이 넘어서고 나면 그다음부터 보는 걸로도 실력이 빠바방 늘거든. 근데 초기에는 시간하고 자꾸 치환을 해야 돼. 많이 써봐야 돼.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라지 A, 라지 B, 스몰 a 이런 식으로 실수하는 일들도 생겨. 같은 알파벳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익숙하지 않단 말이지.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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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B 뭐 대대소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경험의 문제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상위는 대대소소. 이게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상반은 서로 반대되는 애들.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 표현형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 여기는 무조건 이거네. 그 다음에 라지 스몰? 이거 라지 스몰이구나. 상이라고 상반을 교배했더니 비율상으로는 2대 1대 1대 0. 상반끼리 교배하는 거랑 같은 결과가 나왔어. 상인끼리 교배하면 3대 0대 0대 1, 상반은 2대 1대 1대 0, 상인 상반은 2대 1대 1대 0. 한 방에 다 끝나야 되는데. 이해를 좀 못하더라도 일단 여기까지 살렸기 때문에 얘를 좀 마무리를 하고 잠깐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거 하고 나서 사람의 유전에 있는 종류들 쫙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결이 다른 거니까 이제 여기까지 연습을 했다고 치잖아. 그러면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볼 부분인데 상인하고 상인하고 지금 당장은 안 돼도 되는데 이게 써놨기 때문에 제가 좀 살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인하고 상인을 교배한다. 상인하고 상반을 교배한다. 상반하고 상반을 교배한다. 이러면 비율이 일단 어떻게 나온다 그랬냐면 3대 0대 0대 1이 나오고 얘는 상인 상반이니까 2대 1대 1대 0이 나오고 실제로는 너네가 이걸 해야 될 때 아직은 외우지 말고 상인이니까 라지 상인 라지 그래서 그려서 하는 게 더 좋아. 그래야 이제 연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 또 2대 1대 1대 0이거든. 그럼 이제 아까까지 한 거로는 예를 들어 이걸 P라고 해. 이게 지금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인데 뭐 왼쪽에 있는 애를 다 P라고 할게. 그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뭐 P와 같은 확률 맨날 물어보는 게 이제 확률이기 때문에 모든 계산하고 난 다음에 확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체가 지금 3대 0대 0대 1이니까 4거든. 그 중에서 P가 상인이니까 얘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4분의 3이 되는 거야. 뭐 P와 같은 확률 얼마냐 이러면 얘가 상인이니까 이거 상인인 거. 그래서 4분의 2가 되는 거. 2분의 1이 되는 거고. 뭐 상반도 마찬가지로 이제 2분의 1이 되고. 이런 식인데 크게 유전 결과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지금 보듯이 비율이야. 자손이 태어날 확률, 비율. 요게 이제 첫 번째 관심사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자손의 아까 인수분해 그쪽 얘기야.
표현형의 가지수. 요것도 꽤 신경 써야 되는 이제 역주행의 시작점인데, 자손의 표현형이 몇 가지 나오는데, 자, 잘 봐. 상인이니까 3과 1로 두 가지가 나왔어. 아, 자손이 두 가지가 나와. 2와 1과 1로 세 가지가 나와. 2와 1과 1로 세 가지가 나와. 자손의 표현형 가지수 개념 생각하는 중이야. 독립일 때는 9331인데 결국 몇 가지냐면 네 가지야. 네 가지. 형질이 한형질이면, 이렇게 해서 두 가지야. 두 가지. 독립돼 있는데 한형질이야. 자손 두 가지. 독립돼 있는데 두 가지 형질이야. 자손 네 가지. 독립돼 있는데 왜 두 가지 나오냐? 독립 이거 가져가냐, 이거 가져가냐 해서 만들어지니까. 여기서는 독립인데 독립이 두 쌍이니까 두 가지. 아, 점점 이제 갉아먹고 있어. 라지 A, 스몰 A에서 랄라, 라스, 스스인데 이게 라지 A고 이게 스몰 A니까 이게 3대 1이잖아. 아, 원래 좀 예쁘게 써주려는데 이제 망했다. 지금부터 어떻게 이것저것 그냥 막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3대 1이잖아. 그러면 라지 B, 스몰 B가 있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랄라, 라스, 스스니까 이렇게 3이고 이렇게 1이라서 두 가지란 말이야. 이것도 두 가지. 근데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독립이니까 곱해도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9, 3, 3, 1. 9, 3, 3,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아하. 자, 바로 역주행을 해볼까요, 바로. 아하. 지금까지의 것들을 그냥 연습을 했다고 치면 이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라지 스몰 E의 유전형을 가진 애가 있대. 이게 이제 역주행의 전형적인 문제인데, 이것만 딱 줬으니까 다 독립인지 누가 연관인지 알 방법이 없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뭐로 할까? 자손이 8가지, 자손의 표현형이 8가지가 나온대. 그러면 이제 약간씩 줄여갈 수가 있어. 유전자가 지금 A라는 종류, B라는 종류, D라는 종류, E라는 종류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다 독립이라고 쳐봐. 그럼 여기서 두 가지니까 2, 4, 8, 16, 16가지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연관돼 있다는 거야. 근데 실전에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8가지니까 4 곱하기 2 또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 그럼 너네가 이제 좀 익숙해지면 이게 이제 보이게 돼, 나중에. 4가 어떤 식으로 해서 가능하냐면 9, 3, 3, 1 이렇게 땡겨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더 잘라가지고 3대 1, 3대 1 이렇게 잘라도 되거든? 근데 만약에 형질 하나 3대 1, 형질 하나 3대 1이고 이것도 형질 하나 3대 1이라고 하면 유전자 종류가 3종류여야 되거든. A 종류, B 종류, D 종류. 근데 지금 유전자가 하나 더 있어. 그러면 하나의 3대 1은 3대 0대 0대 1의 3대 1인 거야. 아직 누군지 모르는데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의 3빵빵1이니까 상인연관이라서 이렇게 붙은 애가 있으면 말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지. 이게 지금 역주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돼. 우리가 요 연습을 하고 있는 게 열심히 요런 애가 요런 애 사이에서 이런 게 태어나. 정주행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역주행을 할 수 있다, 이거지. 얘가 있는데 자손이 8가지 태어났어. 어쩌라고가 아니라 일단은 인수분해. 4 곱하기 2, 2 곱하기 2 곱하기 2. 만약에 다 독립이면 3대 1, 3대 1, 3대 1인데 유전자가 4종류야. 그럼 여기 있는 3대 1은 뭔가 연관돼 있구나. 물론 연관 상태가 D랑 E가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기계적 연습도 실력을 꾸물꾸물 올리게 돼. 그럼 실력이 꾸물꾸물 올라가다 보면 문제를 잘 푸는 꿈을 꾸게 되겠지. 힘을 내! 파이팅 하는 거야.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내가 알겠다. 저런 느낌. 느낌을 잡아야 되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라지 스몰 E, 라지 F, 스몰 F에서 추가! 그래서 이런 행위를 가진 애가 있다고 쳐. 얘를 자가교배했다 이러면 이제 가지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18가지. 자, 18가지래. 쟤를 자가교배했더니 18가지의 자손이 나타났대.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A, 라지 스몰 A, 라지 스몰 A, 라지 B. 그랬더니
자손의 표현형이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편안하게 일단 뭐부터 하면 되냐? 조인수 일로 와!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해주면 돼. 18이니까 9, 2, 18. 근데 9는 한 번 더 이제 쪼개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생기잖아. 3 곱하기 3 곱하기 2야. 그러면 이제 3이 어디서 나오나? 3이 어디서 나오나? 2가 어디서 나오냐인데 사실 3은 조합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연습하고 내가 얘기해 줄게. 3은 2대 1대 1대 0.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자가교배이기 때문에 상인 상반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서 요거야, 요거. 아, 상반 상반이 하나 있나? 그냥 연습이니까 이렇게 상반을 일단 만들어 볼게.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근데 3이 또 있어. 아, 이거 상반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라지 D, 스몰 D 미쳤네요. 그다음에 스몰 D, 라지 E. 그럼 남아있는 2는 아하, 요게 완전 우열이어가지고 3대 1인 거구나. F 이런 식으로. 이게 답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고가 이제 유전에서 필요한 사고야. 그러니까 이 사고까지 가려면 정주행을 많이 해서 교배한 결과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는데 항상 모든 숫자를 다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니고 하다 보면 익숙해져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것도 있어. 세 개야. 중간 유전인가? 이게 중간 유전일 수도 있거든. 라지 스몰, 스몰이 다르면 얘도 세 가지가 나오거든. 근데 이제 얘는 개수상 중간 유전은 안 되는 거야. 유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쌍이나 있는데 여기서 중간 유전으로 한 쌍 쓰고 중간으로 한 쌍 쓰고 2에서 만약에 상인으로 써도 2개밖에 못 쓰니까 이제 안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을 막 찾아가는 거야, 역추적.